우리의 일상에 건강한 쉼표가 되어주는 시간,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함께하는 건강쉼표. 여기는 랜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학습원에서 반려식물 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반려식물의 효과나 관리 방법,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려식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반려식물의 효과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보통 많은 분들이 공기정화 식물로 많이 키우고 계시고, 요즘도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현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크다고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조금 더 보충하는 데 필요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는 스킨답소스, 백냥금,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재밌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나침은 너무 물을 너무 자주 준다든지, 그다음에 통풍으로 너무 가둬둬서 통풍 불량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준다는 그런 규칙을 정해서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화분에 있는 흙을 직접 손으로 체크한 후에 물을 줄 때는 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을 잘 기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식물을 담는 그릇, 즉 화기라고 합니다. 그 화기를 선택하실 때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원활한 토분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 스테인리스나 금속, 유리 같은 화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화기를 사용할 때는 물 빠짐이 좋은 배양토를 선택한다든지, 또 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가정에서나 생활 공간에서 너무 관리하기 어려운 식물보다는 관리하기 편한 다육식물이나 관엽식물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호접란을 이용해서 테이블 야자, 칼랑코에 호야 등과 같이 이렇게 함께 모듬 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접란을 위치를 먼저 정한 후에, 호접란을 선택하실 때는 뿌리가 건강한 애들로 잘 고르셔야 됩니다. 호접란이 이렇게 수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테이블 야자는 실내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식물 종류입니다. 심지어는 수경 재배도 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테라리움. 그다음에 지금 심고 있는 얘는 바크라는 서양란 심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바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관리하기 어려울 때 이걸 윗부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먼저 뒷부분을 먼저 심고 앞쪽으로 돌려서, 제가 이제 생육 조건이 지금 칼랑코에와 호접란이랑 물주기 주기가 비슷해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가능하면 모듬 심기를 할 때 물주기 주기라든지 생육 조건이 같은 조건을 심어주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식물에게도 좋겠죠. 칼랑코에는 호접란도 물론 매년 꽃을 피울 수가 있지만, 칼랑코의 또 장점은 1년 4계절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랑코에는
뭐 잎꽂이도 되고 삽목할 때 아주 잘 키울 수 있고 번식력도 좋은, 제가 아주 여러분들께 많이 키우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식물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화기는 사실 배수가 안 되는 화기이기는 합니다. 집에 철재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시겠지만, 물을 한번 줄 때는 주시는데, 이게 물 주기를 자주 할 수 없는 실내 공간에 두시기에 좋고, 그다음에 이게 습도 조절에 좋은 화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접란은 침실에 두면 좋은 식물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얘는 밤에 산소를 뿜어내는 캠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 꽃말이 너무 예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입니다. 호접란.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계시죠? 네, 지금 심을 얘는 호야라는, 이름이 좀 귀엽기도 하죠. 호야도 꽃도 피우고 생명력도 강해서 이렇게 같이 모둠 심기를 하기에는 좋은 종류예요. 보통은 우리가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기를 권장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예쁘게 장식적인 연출을 할 때, 어딘가 공간에 배치해 두었을 때 꽃바구니도 물론 예쁘지만 이런 식물 어레인지를 한 것도 충분히 꽃바구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장기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화기가 집에 있는 큰 그릇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화사한 느낌이 드나요? 집안이나 이렇게 사무실이나 어떤 공간에 두었을 때 충분히 분위기가 업 되겠죠. 여러분들도 근처에 플라워샵이나 가서 이런 소품들을 몇 개 구해서 이렇게 함께 심어 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화분 분갈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분 분갈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분은 식물보다 한 치수 또는 두 치수 정도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깔망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깔망. 그 다음은 배수층을 위해서 물 빠짐이 좋은 굵은 마사를 먼저 깔고, 다음은 배양토. 이 화분은 페라고늄이라는 식물입니다. 페라고늄 화이트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양토를 식물 중간에 두고 가장자리에 흙을 가득 채웁니다. 무조건 화분을 선택하실 때 큰 화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한 화분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과습의 원인이 큰 화분을 선택하셔서 큰 화분에 얘가 많이 자랄 것을 대비해서 큰 화분을 선택하는 건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은 그냥 두시고 가장자리에 흙을 채운 부분을 꼭꼭 다져줍니다. 특별히 배양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물 빠짐이 좋고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배합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분갈이 하는 걸 보여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분갈이를 한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물을 듬뿍 주시고, 그다음에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 놓여질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보통 특별히 통풍이 잘 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풍이 잘 되고, 그다음에 물 주기를 제대로 하시면 반려식물들은 크게 보내는 없이 무난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려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화분 분갈이와 식물 심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반려식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 그 상식을 통해서 생활 공간에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과 여러분들이 반려식물을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한 쉼표 랜선 평생학습센터였습니다.